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는요, 고양이가 엄청 똑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는 얼마나 똑똑할까요? 알려진 바로는요, 고양이의 지능은요, 사람으로 치면 2~3살 정도의 어린이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고양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면은요, 최소한 3살에서 6살 정도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양이의 품종 간의 편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포린 체형의 사람과 교감을 잘하는 활동적인 아이들의 지능이 비교적 높게 측정이 되며, 반면에 동글동글한 체형의 사람과 적극적인 교감을 잘 안 하는 코비 타입의 고양이들은요, 대체로 지능이 낮게 측정되는 편입니다. 이것은 고양이 자체의 지능 측정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요, 얼마나 잘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요, 고양이 지능이 높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지능 테스트라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능이 대체로 높은 아이들은요, 행동이 조금 다른데요. 첫째로 새로운 물건이나 가구 배치가 바뀌는 등의 환경 변화에 경계심을 보이고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요, 이런 애들은 대체로 지능이 조금 높은 고양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코튼볼 같은 장난감을 던지면은요, 물고 다시 내게 가지고 온다면요, 이것은 지능이 좀 높은 고양이에 들어갑니다. 즉,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며 놀아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로 본인의 간식이나 사료봉지를 만지기만 해도 바로 반응을 한다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반응을 하는 머리가 좋은 고양이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요,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다면요, 당연히 지능이 높은 고양이입니다. 자신의 유연한 관절을 잘 다루고 사용하는 것과 문의 잠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냥놀이를 좋아하고 몰두한다면요, 대체로 지능이 높은 고양이입니다. 사냥물이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것은 이미 모든 고양이가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니까는요, 단지 거기에 고양이들이 상상력을 더해서 실제 사냥감으로 인지하고 몰두하는 것은요, 높은 지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숨겨놔도요, 고양이가 찾아가서 가지고 온다면요, 이것은 지능이 높은 고양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적하고 찾아서 다시 놀아달라고 가지고 오는 것은요,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 일곱 번째로요, 작은 동물이나 축구, 골프 같은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이런 영상을 집중해서 본다면요, 이것은 지능이 높은 고양이입니다. 냄새가 안 나는 TV에 나오는 물체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요, 그만큼 집중력과 호기심 그리고 이해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 7가지 정도의 관찰로요, 내 고양이의 지능이 높은 편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의 변화에 신경을 잘 안 쓰는 아이인지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지능을 구분하는 또 다른 테스트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요, 정확한 지능의 측정법은 아니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 7가지 질문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스스로 사료와 물을 먹고 배변을 가리며 그루밍을 통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가? 두 번째는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인에게 요구하거나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자, 세 번째는요, 항상 눈이 초롱초롱하며 호기심에 차 있고 주변을 기민하게 관찰하는가? 네 번째는요, 집사인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는가? 다섯 번째는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도 긴장하거나 숨지 않고 느긋하게 반응하는가? 여섯 번째는요, 이름을 부르면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거나 달려오는가? 일곱 번째는요, 방문이나 서랍 혹은 수도꼭지 등을 스스로 열 수가 있는가? 자, 이 7가지 질문에 만약에 하지 못한다 이러면 0점, 어쩌다 가끔 한다 그러면 5점, 잘한다 그러면 15점을 매겨서 만약 30점 이상이라면요, 다른 고양이보다 똑똑한, 지능이 비교적 높은 혹은 적극적인 성격의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은요, 이 지능 테스트라는 것이 고양이가 주변 상황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는 양인지, 아니면 주변 상황의 변화에도 별다른 반응을 잘 안 하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고양이인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고집이 세거나 의욕이 없거나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굳이 내가 왜 집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요, 당연히 측정상 지능이 대체로 낮게 측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측정에서 낮게 나온다고 실제 지능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요, 내 아이를 이해하시고 결과값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단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우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지능 측정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